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지금 요런 사진이 좀 돌고 있죠. 이게 제가요 요걸로 좀 대체할게요. 요걸로 봅시다. 우리 같이. 자, 제가 이 사진을 공개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조중동이 공개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예, 조중동 기사를 퍼와가지고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공개하기보단.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포토사이트 떠 있는 건데, 열린공감TV를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클릭을 캡처를 해가지고 지들이 공개하고 있어. 예,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이걸 제가 직접 공개하는 거는 조금 약간 고민이 들어가지고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조중동이 이미 뭐 포탈에 퍼뜨렸는데 뭐 요걸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네, 요거 좀 잠깐 보면서 얘기 좀 합시다. 아이고 요거 말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열린공감TV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화면엔 안 나왔는데 이게 어깨에 손을 올리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왜 그건 또 안 올렸어? 에이, 꼭 이런다니까. 안 되겠다. 이거 보세요. 어깨에 손을 누가 올리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에요? 아니면 이 고소인이에요? 이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그 시기에 어떤 지인이 찍은 거죠. 서울시 관계자가 누가 찍었겠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근데 이게 이제 지금에서야 공개가 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어깨에 누가 손을 얹고 있어. 이게 성폭행 피해를 막 당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당시라면 이런 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죠. 문제 제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아, 물 한잔 하고. 뭘 먹으면 안 돼, 방송 중간에. 지금 조중동에 여러분 트집 잡히지 마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사진을 보고 이런 주장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열린공감TV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이제 뭐랄까 좀 언론의 어떤 디테일함, 모르겠어요. 약간 좀 표현의 신중함 이런 거 훈련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방송을 제작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표현들이 너무 과해요.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 주장하면 안 돼요. 이런 사진만 가지고 박원순이 성추행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조중동이 아싸 이러면서 먹잇감 이러면서 열린공감TV를 비난할 거리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린공감TV의 문제제기가 아주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자, 2019년 3월 박원순 시장 생일 이제 그때 이제 촬영된 사진인데, 이게 과연 성폭력 당하는 그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그 당시의 현장으로 볼 수 있냐, 누가 먼저 스킨십을 더 열심히 하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거죠. 그래서 누가 성폭력 가해자이고 누가 그 피해자이고 뭐 이런 거를 섣불리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고소는 실체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언론은 어떤 태도로서 이 사안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단서를 줬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진 발굴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 사진 하나만 딱 가지고
뭐 조작 미투로 밝혀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뭐 성추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너무 과하신 거예요. 그거야말로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 너무 단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허재인 TV 청취자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단정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우리 늘 그런 거잖아요. 그죠? 박원순 시장이 모함을 당한 걸 수도 있고, 조국 장관이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역으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어떤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과도하게 결론 내리고 누구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박원순 시장을 오히려 돕는 게 아니에요. 열린공감TV가 문제제기의 의도 자체는 좋았지만 이런 조금 성급한 표현들이 조중동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린공감TV 좋아하고 잘 봐요. 보는데 다소 표현이 너무 단정적으로 쓰여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이 좀 걸러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죠, 김팬님, 이게 유튜브 개인 방송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 30만 명 막 이상 이게 영상을 보고 막 이러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언론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중동은 똑같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 신의 한수 뭐 이런 애들이랑 니네랑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를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긴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열린공감TV가 좋은 유튜버지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실수하고 조금 과도한 표현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은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까지 이 조중동에 타깃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열린공감의 가치를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장점이 많은 유튜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좀 가지치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나 아무튼 이 사진은 굉장히 뭐랄까 그래요. 놀랍네요. 놀라워요. 제가 이번 주에 경찰, 서울지방청에 제가 이제 아는 경찰이 많아요. 이제 경찰 출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만나서 물어봤어요. 나도 박원순 시장 사건 솔직히 어떻게 논평해야 될지 헷갈린다. 내가 고소인에 대해서 의심하자니 나도 2차 가해야 하는 거 아닌지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좀 그죠? 무슨 뭐 자살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해자로 이렇게 몰리는 게 과연 정상이냐? 언론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헷갈린다. 나한테 무슨 수사 내용 알려줄 필요는 없고, 내가 어떻게 논평하는 게 좋겠어? 라고 좀 자문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이제 만나주신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세요.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그죠?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 쪽이 제출을 했겠죠? 그런 사진들 중에 박원순 시장이 확실히 좀 부적절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진도 분명히 있대요.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우리 증명할 만큼 충분히 다 낸 거 있어요. 근데 증거 공개는 못해요, 대중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이제 조금 뭐랄까 수위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있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찰의 설명은 그래요. 우리가 보지 못한 사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있대요. 그런데 다만 동시에 또 뭐라고 이분은 얘기하시냐, 이 경찰 관계자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조작 미투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동시에 고소인의 주장이 또 다 맞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중립적 자세로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언론은 어떻게 보면 입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 우리 그죠? 이제 익숙하죠. 어떤 이 고소 사건을 들여다볼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은 수사기관이든 언론이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수사의 원칙이나 언론의 원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종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일 뿐인 거지, 그죠? 어떤 진실을 파헤쳐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둘 다로부터 거리두기 하면서 이 사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경찰이든 언론이든 똑같은 역할을, 똑같은 입장인 거죠. 물론 여러분,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고소인 입장에서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죠. 그건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저는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로부터 거리두기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고소인 편도 들지 않고 박원순 시장 편도 들지 않고 또는 열린공감TV에서도 약간 부적절한 부분 같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기자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모든 언론들이 다 어떤 스탠스입니까, 여러분? 박원순 시장 당연히 성추행했을 거야. 단정적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기자들이 이건 너무 상대적으로 여론의 추가 너무 이무이 기울어진 거 아니냐.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닌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원순 시장 쪽에 있는 서 나오는 주장들을 좀 팩트를 좀 더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 편이죠. 저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죠? 박원순 시장 편에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냥 박원순 시장의 타겟을 그냥 안타까워하는 기자일 뿐인 겁니다. 아무튼 제가 그 경찰을 만나고 왔는데 서울청에 이제 어떤 간부예요. 간부인데 수사 내용을 알려주실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저한테 기자한테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되지만 다만 논평을 할 때 이런 정도로 논평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열린공감TV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경찰을 상대로 취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표현이 너무 과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옳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마녀사냥 먹잇감 찾았다 이러면서 그죠? 예. 마치 열린공감TV가 신의 한 수랑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 퍼뜨리는 애들이랑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또 마녀사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김재련 변호사의 이 인터뷰가 저를 화나게 하기도 했어요. 이번 주. 이게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겨레 인터뷰에 이어서 이제 언론 대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어떤 피해자가 국민한테 증거를 공개하냐?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화가 났어요. 예. 아니 왜 공개를 못해? 도와달라며. 근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뭔 소리냐? 여러분 이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안 뭐냐? 보세요. 이 사건 미투 사건 아니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네. 피해자가 그죠? 고소인이 서지영 검사처럼 대중 앞에 나왔어요? 김지은 씨처럼 대중 앞에 나왔어요?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이 타계해서 이 고소 사건이 그냥 외부로 우연한 경로로 알려졌을 뿐인데 이것을 단순 고소 사건을 어떤 미투 사건으로 점화시켜서 막 대중에게 그죠? 설명하고 있는 게 김재련 변호사인 거예요. 이 사건은 미투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고소 사건이에요. 그냥 그럼 여러분 고소 사건이면요 우리가 증거 내놓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그걸 우리가 왜 공개해달라고 해. 그러면 안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고소사건입니다. 어떤 피해자가 국민한테 증거를 공개합니까?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의 어떤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한 질문과 관심은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변호사의 그죠? 기본적인 태도죠. 그런데 김재련 변호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거 미투입니다. 이거 피해자입니다. 대중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미투로 만들어 놓고 고소사건을 단순 고소사건을 미투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대중한테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증거는 근데 못 드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민한테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거면 애초에 이걸 미투 사건으로 몰고 가지 말았어야지. 그죠?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예, 시간이 지나서 좀 차분히 정리를 해보니까. 만약에 변호사가 이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따로 있고 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의 특성상 우리가 더 자세한 얘기는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너무 과도한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떤 국민이 그래도 우리 앞에 증거를 내놔 이랬겠어요? 우리한테 증거를 내놔라고 대중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미투라고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의 편이 되려면 증거를 우리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어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증거 좀 보여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뭐 잘못했습니까, 김재련 변호사님? 너무 합리적인 질문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대중들도 좀 너무 흥분해 있고, 그죠? 일부 대중들,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도 너무 흥분해 있기 때문에 둘 다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는데, 다만 김재련 변호사는 우리 사회 공인에 가깝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문제가 많냐? 당연히 김재련 변호사의 탓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하죠. 김 변호사야말로 대중 앞에 그만 나서세요. 응? 변호사 본인이 이거를 무리하게 미투 운동으로 만들려고 처신을 잘못해놓고 대중이 증거를 달라, 당신들 편이 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이러는데 무슨 국민한테 증거를 공개하는 피해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그럼 애초에 미투로 가지 말든가. 서지영 검사나 김지은 이 사건이랑 다른 거잖아요. 자기가 미투 운동으로 다 포장해놓고. 그래서 대중이 이것을 차분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 저는 김재련 변호사의 태도가 이 모든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문제예요, 김재련 변호사가. 어쩌면 이 김재련 변호사가 자기의 어떤 그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우리 사회 대중을 가지고 우리를 제물로 삼아서 자기 그냥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중간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강용석 변호사랑 하등 다를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변호사의 윤리로만 보자면. 어떻게 보면 고소인도 김재련 변호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다른 변호사를 만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수 있어요. 민변이 그래서 이 김재련 변호사랑 공동변론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이유도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피해자가 국민에게 증거를 공개하냐, 이 얘기 얼핏 보면 맞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련 씨, 당신이 이거를 미투 운동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국민은 당연히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증거 공개 못할 거면 이거 미투로 만들어가지 마세요. 예. 무슨 여성 인권 운동 이렇게 만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냥 단순 고소 사건이잖아.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자들이 이런 걸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누구의 탓인 건지. 국민이 흥분하고 있습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흥분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무무님, 그래요. 변호사 타이틀 갖고 언론 플레이 하는 변호사들 솔직히 있어요. 예. 많이 봤어요, 저, 그런 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 항상 좀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경래 최강시사, 이제 이거 진행하시는 이제 기자도 그렇고, PD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대로 이렇게 방송에 내주는 거죠. 어떤 피해자가 국민에게 증거를 공개합니까? 김재련 씨가 이렇게 물었으면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아니, 김재련 변호사님이 이걸 미투 운동으로 만들고 계신 게 아닙니까? 단순 고소사건을.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미투에 연대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냉철하게 질문을 했어야죠. 그러면 김재련 변호사가 뭔가 이제 답을 또 하거나 뭐 어버버버 하거나 뭐 그랬겠죠. 이게 추가 인터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겨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우리 후배 기자가 인터뷰했던데 다시 한번 전화해야 됩니다, 이거. 그럴 거리가 또 있어요. 이상호 기자가 이거 좀 봅시다, 여러분. 해바라기 센터 이 고발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 뭐냐? 이거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핵심만 말씀드리면 김재련 변호사가 어떻게 박원순 시장 고소인을 만났을까? 고소인이 변호사를 고른 게 아니라 변호사가 고소인을 선택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거 뭔 소리야? 그죠? 이게 뭔 소리냐면 이상호 기자가 뭐 밝혀낸 게 있어요. 조금 이런 말들은 좀 너무 세. 근데 아무튼 이게요, 해바라기 센터 해바라기 센터가 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국가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에서 의료, 법률 수사, 심리 뭐 온갖 것들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네트워크 조직이래요. 이런 거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이상 기자가 좀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했는 것 같은데, 어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경찰서에 고소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원스톱 서비스로 해가지고 해바라기 센터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성폭력 관련한 어떤 고소사건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바라기 센터로 모이게 되는 구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재련 변호사는 무슨 서울시 젠더특보가 개인적으로 아는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갖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김재련 변호사한테 가봐라 뭐 정신과 전문의 진짜 순수한 정신과 전문의 이런 사람들이 소개해 준 걸로고 김재련 변호사는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해바라기 센터의 그 구조와 다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상원 기자가 이제 덧붙이는 얘기가 해바라기 센터로 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해바라기 센터가 뭐냐 실체가 한나라당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등 그쪽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집행부와 운영위원들까지 다 그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쩌면 선별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어떤 성폭력 사건이 이런 식으로 추려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김재림 변호사가 한겨레 인터뷰를 할 때 그죠? 해바라기 센터 이야기는 전혀 안 했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지인이 어떤 의사가 연결해줘 가지고 자기가 이 사건을 정말 아주 우연한 경로로 예, 맡은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겨레 21일에는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다고. 근데 해바라기 센터는 해바라기 센터의 해자도 얘기를 안 해. 근데 만약에 해바라기 센터와 연관되어서 자기에게 이 사건이 들어왔다면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한겨레 우리 고한솔 제 후배입니다. 일 잘해요. 착하고 글도 잘 쓰고 이 친구가 가서 인터뷰했던데 한솔아 다시 한번 전화해봐. 정말 모르던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맡은 건지 이 사건 맡은 건지 물어봐야 돼. 해바라기 센터 혹시 뭐 그 어떤 그 스트럭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의뢰 받으신 거 아닌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일부 유리한 부분만 밝혀가지고 김재련 변호사가 얘기한다면 그건 대중 기만이죠. 대중에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정한 팩트 제공 그런 기회를 박탈시킨 거 아니에요. 김재련 변호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공인인데. 이상호 선배 말처럼 진짜 이게 이상호 선배가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실 텐데 조금 세게 쓰긴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무슨 조작, 정치적인 어떤 플레이인 것처럼 약간 이제 그렇게 쓰셨는데, 아마 기사에 담지 못한 또 다른 어떤 증거들을 갖고 계시니까 아마 이렇게까지 좀 주장을 하시는가 싶은데, 아무튼 이 기사만 보면 그렇게 단정하듯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 해바라기 센터와 김재련 변호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김재련 변호사가 아는 의사가 그냥 소개해서 그렇게 해서 고소인 여성을 만나게 된 건지 그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고소인을 마녀 사냥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가 강용석 변호사가 늘 이상한 소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의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용석 변호사도 김건모 그 가수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어떤 고소인 여성 대리했잖아요. 우리 그거 처음에 잘 안 믿었잖아요. 강용석이니까. 신뢰도 떨어지는 강용석 변호사. 똑같은 겁니다. 김재련 변호사도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김재련 변호사의 이 의도도 검증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언론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성폭력 피해 여성을 상업적으로라든지 정치적으로라든지 이용하려고 변호사가 이렇게 기자회견 열고 했다면 이거는 우리 시민사회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연대하려고 해왔던 순수한 미투 운동을 정신을 훼손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김재련 변호사가 만약 그랬다면.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서지영 검사도 못 믿고 김지은 씨도 못 믿고 미투 운동 전체를 다 못 믿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투 운동에는 정치가 개입하면 절대 안 돼요. 정치제가 꺼져. 철저하게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투 운동에 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와 김재련 변호사의 관계, 김재련 변호사는 정확하게 어떻게 이 사건 소개받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혹여라도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 속에 얽혀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그 중개 관계에 있었다면 당신은 빠지셔야 돼요. 우리의 순수한 미투 운동을 훼손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호 기자가 이런 보도하면 또 막 이상호 선배가 또 막 에? 2차 가해라는 도 어쩐다 이렇게 비난하는 진보 언론들이 있을 거야. 정신 차려. 대중이요. 이 미투 운동에 과연 연대를 하는 게 맞는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확하게 변호사가 이 사건 어떻게 소개받았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미투 운동으로 몰아갈 거면 증거도 확실하게 공개하셔야 돼요. 아니면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든가. 안 그러면 그냥 이건 미투가 아니고 그냥 고소사건이죠. 그러면 언론도 그렇고 대중도 그렇고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그냥 차분하게 이 사안을 그죠?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피해자 편을 들어 고소인 편을 막 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김재련 변호사가 이 사안을 계속 이상한 식으로 몰고 가서 이게 대중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김재련 변호사가 아무리 봐도 질 좋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상합니다. 하는 행동들이. 예, 과거의 전력들도 있잖아요. 그 위안부 그 피해 그 무슨 재단인지 뭔지 화해치유재단 박근혜 정부 때 그런 거 맡아가지고 할머니들 그죠 상처 주고 뭐 역사를 뭐 잊을 건 잊고 뭐 화해로 나아가야 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피해자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화해를 하니 네가 나서가지고 하여튼 꼭 그런 편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행동들이 자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런 걸 검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투 운동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그런 저널리즘들이 많아요. 예, 미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증을 막 합니다. 미투를. 제가 지금 다 취재하고 있어요. 사람까지 고용해가지고 번역하고 있어요. 기사를. 다음 주쯤에 1편 나갈 거예요. 함께 해주세요. 자, 박원순 시장 이 고소인과 관련한 일하기보다 김재련 변호사와 관련한 논평 이번 주도 좀 할 게 있어 그렇게 해드렸고요. 이상호 선배가 이 부분 더 취재를 하실 것 같아요. 예, 좀 지켜보죠 뭐. 예.